녹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약속받고 전체 노출하기로 허락을 받은 거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학토제에서 쓸 수 있는 교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적용을 해봤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투게더 패밀리 협력 밴드 꾸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뭐였냐면 학교에 이걸 뭐라고 하지? 스택스 컵? 이거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거의 한반 분량이 있더라고요. 체육 선생님께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협력 밴드 꾸러미에 컵이 포함된 게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게 있는데, 학교에 스택스 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구매했고,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잡아당기는 끈이 6개가 고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4명 모둠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6개짜리 돼 있는 걸 4세트를 사서 우리 반 24명이, 즉 4명씩 6모둠이 활용을 했고요. 지금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우리 반 아이들 특성이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아이들인데, 이걸 이제 연습할 시간을 10분 주고, 그 다음에 두 팀이 서로 번갈아 가며 기록을 재도록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그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개, 2개, 1개 컵 쌓기를 완성한, 제일 빠른 모듬이 34초 만에 그걸 완성을 했는데,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더니 아이들이 두 손을 이용해서, 특히 한 손을 그 컵 가까이에 잡아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두 손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게 너무 5학년들에겐 쉬운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사용해도 되도록 했으나, 이게 그 컵 가까이, 즉 고무줄 가까이에 한 손이 가지 않도록 이쪽 끝에서 두 손이 가도록 그것만 주의사항을 했고요. 아이들이 한 10분 연습하고 그다음 서로 기록을 재고 했는데, 물론 한 4분 넘도록 안 된 모둠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애들이 실망하진 않았고,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재밌게 했고요. 그렇게 그 스틱스 컵을 제외하고 밴드만 24명이 할 수 있게 사면, 저는 어떤 예산으로 샀냐면 학급 운영비 예산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학급 운영비 예산으로 사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학년은 5학년이 두 반이라서 학급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반하고 옆 반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분도 있더라고요. 고무줄 여분. 그래서 그 고무줄이 너무 늘어지면 그 스틱스 컵을 고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여분에 들어있는 고무밴드를 교체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 소감을 얘기해 줬는데, 팀워크가 맞았을 때, 그리고 모든 친구들하고 협력한 게 재밌었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모둠이 4분 30초가 걸린 모둠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컵을 쌓을 때는 짜릿함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뭐 그렇게 승패에 그렇게 승패에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즐겁게 참여를 했고요. 두 번째로 했던 건 팀빌딩 교구 중에서 투게더 보자기 배드민턴이었는데요. 배드민턴 셔틀콕, 지금 왼쪽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보자기 색깔도 색색깔이고 셔틀콕 색깔도 색색깔이라서 이걸 두 세트만 사면 10모듬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세트만 구매를 했고요. 그런데 셔틀콕이 작은 게 있고 또 따로 별도 구매할 수 있는 킹 셔틀콕이 있었는데, 저는 킹 셔틀콕도 추가로 샀거든요. 그냥 해보기 전에는 당연히 작은 셔틀콕이 하기 쉽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했더니, 하는 모습을 지켜봤더니 오히려 작은 셔틀콕이 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킹 셔틀콕이 더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가? 커서 그런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소감을 보면, 보자기로 배드민턴을 하는 게 재밌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잘 되어서 좋았다. 같이 동봉된 사용 설명서랑 팁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읽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것도 뭔가 경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별로 그
한 개면 한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자기 모둠이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모둠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재미를 느끼도록 설명을 적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읽어주면 아이들이 물론 약간 이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한 개만 할 거야. 이러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더 해볼 더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개면 됐다. 이러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을 관찰했냐면 우리 반에 도움반 아이가 있는데 도움반 아이가 포함된 모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둠에 특별히 어떤 것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다 같이 해야 한다. 또는 너희는 몇 개만 해라. 이런 제한점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봤냐면 다른 모둠 아이들은 계속 연속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가면서 셔틀콕을 튕겼는데 도움반 친구가 있는 모둠에서는 그 한 템포를 쉬더라고요. 왜 줄넘기도 하나 하고 한 템포 쉬듯이 얘가 하나 튕기고 하나 좀 있다가 다시 하나 이렇게 자기들이 방법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굉장히 뿌듯하게 지켜봤고요. 그래서 그 친구 사랑과 관련해서 그 팀빌딩 할 수 있는 놀이를 두 가지 해봤고요. 평소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친구 사랑, 그러니까 즉 우정, 뭐 교우 관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그 금요일 6교시에 창체 시간이 잡혀 있는데요. 시간표에 잡혀 있는데 평소에 실내 서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같으면 추석 연휴를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군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추석 연휴를 지내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 사진은 지금 공동체 놀이를 하려고 가운데에 하나이가 서 있지만,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기 할 때는 저도 포함해서 모두 동그랗게 앉아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토킹 스틱을 돌리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추석 연휴를 지나고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 나누는 주제는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얘기를 해보자 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주제는 아이들에게 저는 주로 묻는 편이거든요. 제가 뭐 여는 질문, 주제 질문, 마무리 질문 제가 다 미리 만들지 않고 첫 번째 주제 정도만, 첫 번째 여는 질문 정도만 제가 물어보고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제시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역시 토킹 스틱을 돌려서 아이들이 대다수 아이들이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나누면 한 40분 정도가 가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공동체 놀이를 먼저 시작하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동그라미로 앉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친한 아이들끼리 모여 앉거든요. 그러니까 교우 관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친한 친구들끼리 딱딱 똘똘 뭉쳐서 앉는데 그냥 그렇게 앉으면 또 크게 뭐 그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시끄럽게 합니다. 토킹 스틱을 든 사람만 말할 수 있는데 그 든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거리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실내 서클을 하기 전에는 공동체 놀이를 하도록 약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동체 놀이를 좋아하는데 주로 공동체 놀이로 많이 하는 것들이 자리를 섞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의 아이가 공동체 놀이를 하고 지금 순례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이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 같은 한 가지 놀이를 몇 차례 돌려서 자리가 섞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 시간에 따라서 공동체 놀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공동체 놀이 중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해서 자주 하고 있는 놀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적어 왔는데요. 누구야, 누구야, 누가 보이니?라는 놀이고요. 어, 놀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술래가 먼저 자기의 이름을 긍정적인 형용사를 넣어서 소개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누구야 하면 친구들이 이 친구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누구야 누가 보이니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뭐 안경 쓴 사람이 보여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안경 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옆자리로 옮길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놀이 방법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고무로 된 동그라미 모양을 바닥에 가운데 바닥에 두고 거기를 찍고 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바로 옆자리로만 이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동체 놀이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하지 않겠고요. 앞에 설명이 생략된 부분은 먼저 동그랗게 앉았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과일을 좋아하냐고 묻고 그 과일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추리죠. 그때 과일의 이름이 너무 긴 것은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글자, 세 글자 정도 되는 과일 네 가지를 추린 다음에 선생님이 앉은 순서대로 예를 들어 수박, 메론, 망고, 포도라고 했을 때 수박, 메론, 망고, 포도, 수박, 메론, 망고, 포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수박인 사람 한번 확인시켜주고 메론인 사람 확인시켜주고 망고인 사람 자기가 어떤 과일인지 확인시켜준 다음에 과일 바구니 놀이를 하면 되고요. 애들이 5학년이라서 그런지 이미 4학년 때 해봐서 이 놀이는 제가 아이들한테 배운 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일 바구니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놀이는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왜냐하면, 과일 바구니나 아니면 누가 보이니 했을 때는 술래가 한 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의자를 하나 부족하게 두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게 하고 못 앉은 친구가 술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술래가 하기 싫은 사람, 다른 친구들한테 주목받기 싫은 사람은 막 마음이 급해요. 술래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뭐 부딪힘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놀이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놀이는 오히려 의자를 하나 더 넣어요. 아이들 숫자보다 더하기 1로 의자 숫자를 늘린 다음에 그러면 의자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쪽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빠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서 말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자기 원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옮기면서 내 친구는요. 세 번째 친구가 뭐뭐 합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앞에처럼 그 친구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라면을 좋아하면 나도라고 말하면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자가 하나 많기 때문에 역시 의자가 하나 비게 되고 그러면 역시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훨씬 이 놀이가 마음이 급하지 않아서 우리 반은 이 놀이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공동체 놀이를 하고 자리를 섞은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그 주제 질문을 돌아가면서 말하는 식으로 그걸 매주 한 번 또는 두 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해보면 좋은 점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수업만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야구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어느 야구팀을 응원하는지를 안다든지, 이 친구가 주말에 생일이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훨씬 그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신뢰 서클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친구 관계를 쌓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림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6권의 그림책을 보여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림책 인성놀이 50도 그 공조로 참여하긴 했지만,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뭐, 그3호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다른 뭐, 그림책 관련 오픈 채팅방에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럴 때 읽어주면 되는 그림책을 소개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그 상황에 맞는 그림책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 생활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책 하나로 다 된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실 수는 있지만 그 책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생활교육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자기 반에 친구를 따돌림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선생님이 인지했고 그 친구를 지도할 목적으로 그런 그림책을 읽어준다고 했을 때 너무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읽어줬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책을 읽어줬을 때 한 사람이 겨냥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림책 하나를 읽어주는 것으로 해서 뭐 어떤 교육이 끝났다든지 다 해결된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고학년을 저는 교직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 5학년만 1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직 경력의 대부분이 고학년, 5학년 아니면 6학년을 하고 있는데요. 고학년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림책 읽어주기를 했을 때 애들이 왜 좋아하냐? 자기더러 읽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은 자기 보고 읽으라고 하면 귀찮아요.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때 선생님이 읽어줬을 때는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읽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읽어줬는데 그 읽어주는 책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 자기가 들어보니까 뭐 재밌는 책도 있었고, 유익한 것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요즘 아이들이 다, 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엄마가 책을 읽어줬거나 아빠가 책을 읽어줬거나 해서 책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에 쓰든 아니면 그 학급 경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든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딱 펼쳤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어, 물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을 못한다든지. 그런 질문들도 봤는데 집중을 못하면 어떡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문은 주로 저학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세요. 저학년 아이, 저도 고학년을 주로 하지만 보결 수업을 받으면 그림책 두세 권을 들고 저학년 교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딱 그림책 두세 권을 세워놓고 얘들아,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줄게. 자리에 일단 앉아볼래?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히는데 5분이 걸리고 또 제가 모든 아이들을 파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리에 못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절대 앉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아예 교실 밖을 뛰쳐나가거나 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저학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그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읽어주고 싶은 주제의 그림책이 있을 때 물론 딱 이 책이야 하고 적합한 책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그 책을 정해서 선생님이 오늘 이 책 읽어줄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같은 주제의 책 두세 권을 표지를 보여주고 제목이나 표지 그림을 보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잘 듣는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선택권을 주었을 때 훨씬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줄 때도 예를 들어 세 권의 그림책을 칠판 앞에 세워뒀다면 한 표만 행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마음에 드는 책 한 번 손들어봐 이게 아니라 가장 마음에 드는 책 두 번 손들기야 두 번 손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은 표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많은 표가 나온 걸 읽어주는데 그게 과반수는 넘도록 하기 위해서 몇 표를 행사하도록 하는지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표만 행사하도록 했을 때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이 3분의 1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이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를 많이 행사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고른 책을 읽어주면 훨씬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 권을 가지고 갔지만 선생님은 한 권을만 읽어주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권을 읽어줄 때도 선생님 잘 안 보여요 이러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읽어줄 때 보고 네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건 다 읽어주고 나서 선생님이 칠판에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가서 볼래?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읽어주지 못한 나머지 책을 자기가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반이 아닌 경우에는 하루 정도 그 반에 두고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수업에 쓰든지 학급 경영으로 그림책을 쓰든지 맨 처음 읽어주실 때는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시기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재미있는 책을 많이 알아두시고 그것을 초반에 한꺼번에 뭐 10권을 다 읽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그림책은 재미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부분에는 너무 수업과 관련된 진지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림책을 들고 앉았을 때, 선생님이 이 책 읽어줄게 했을 때, 와, 재미있겠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으로 PPT로 만들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반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냥 실물 그림책을 선생님이 학생 의자에 앉고 아이들을 선생님 팔 안쪽에 부채꼴 모양으로 앉도록 해서 바닥에 앉도록 해서 실물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제일 권해드리고요. 그 방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애들이 물론 잘 안 보여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이 매번 뭐 예를 들어 실물 화장지를 비추거나 또는 PPT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PPT를 만드는 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시간이 좀 덜 걸리고 노력이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 선생님이 꾸준히 읽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림책은 그림이 중요한데, 물론 특히 색감이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이따가 드리는 책 중에서는 괜찮아 나의 두꺼비아가 이소영 작가의 책인데, 색감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실물 그림책을 봤을 때는 그 색감이 온전히 전해지지만 실물 화상기 기계를 통했을 때는 색감이 변할 수밖에 없고, PPT로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사진을 찍든 아니면 복합기를 이용해서 스캔을 뜨던 결국 색감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감이 중요한 책은 그냥 실물 그림책을 좀 안 보인다고 해도 보여주고 개인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6학년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디귿자 모양으로 앉아 있고 그러면 가운데 만남의 광장이 생기니까 거기 아이들에게 앉도록 해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거고요. 저거는 약간 글이 많은 그림책이네요.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책을 읽어주면 한글 파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떤 그림책을 읽어줬고 이걸 언제 읽어줬는지를 막 정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5학년을 했다가 6학년을 달고 가는 경우가 있을 때 똑같은 책을 안 읽어주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함이었는데 달고 가는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 책 읽어줬잖아 이렇게 물으니까 애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좋은 책은 읽고 또 읽어줘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하진 않고 그때그때 읽어준 책을 그냥 제 서평을 올리든 아니면 아이들의 반응을 올리든 그냥 인스타에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변에 그림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료 교사를 통해서 좋은 그림책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주변에 그런 선생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터넷 서점에 그림책은 유화 분야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화 파트에서 베스트셀러의 책을 한 100위권까지 한 두세 번만 보시면 새로 진입한 책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억력이 좋아서 아실 수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그림책은 스테디셀러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과가 쿵, 달림 안녕 이런 책들은 잘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몇 번 보시면 100위권에 이거 지난번에 없었는데 하고 새로 진입한 책들이 눈에 띄게 돼요. 그러면 그 책들만 유심히 눌러서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진입을 했지?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보기를 하면서 주제가 좋은 건가? 작가가 좀 알려졌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출판사가 대형 출판사라서 홍보를 많이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새로 진입한 책들만 보시면 새로 나온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판사들마다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건 별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학교 도서관 저널이 1년에 2번 추천 도서 목록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는 학교 도서관 저널은 한 출판사의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출판사의 책을 선정위원들이 모두 본 다음에 추려서 추천 도서 목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서평을 달아놔서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이 책을 여기에 쓰면 되겠다 하고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사서나 아니면 사서교사 수서하실 때 많이 쓰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소장하는 용도로 사기에는 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도서관에 신청해서 신간 목록 같은 걸 보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인스타 라방으로 출판사들이 신간 북토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는 책에 대한 작가의 의도나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 북토크를 보는 게 제일 작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어요. 음, 요즘은 그 그림책의 그림만 보고는 이게 무슨 재료로 그린 거지 이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 작업도 많이 늘고 있고 컴퓨터 작업인데도 그게 실제로 그린 것처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재료가 뭘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 북토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왜 그림책 연감 매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보가 재료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받는 게 치열하다곤 하던데 아무튼 유심히 챙겨보시면 그림책 영감 받으시면 거기에는 재료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수업을 하실 때 어떤 주제의 책을 찾으실 때는 그림책 박물관이 제일 주제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주실 때는 어, 어떤 책을 읽어줄까 할 때 일단 선생님 마음에 들어야 다른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읽어주기 전에 읽어보지도 않은 그림책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미리 보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편이고요. 꼭 필요한 활동은 계획할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가를 계속 의문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독후 활동에 중심이 옮겨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중 활동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독후 활동은 꼭 필요한 것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걸 준비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선생님의 의욕이 너무 높은 나머지 아이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준비는 하지 마시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후 활동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독후 활동이 더 중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책이 독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소책자처럼 생긴 책인데 다니엘 페냐의 소설처럼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여기에 왜 이 책을 독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냐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독자들에게는 책을 읽지 않을 권리도 있고, 건너뛰며 읽을 권리도 있고,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도 있고, 다시 읽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보바리즘을 누릴 권리 등등등 9번 보면 소리내서 읽을 권리, 그 읽을 권리,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냐면 선생님이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내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옆 선생님이 그 책 어때? 재밌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 분명히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데는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에게 독후 활동, 표현하는 활동을 너무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계속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는 저는 한 줄 느낌을 하고 있고요. 날짜를 쓰고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를 쓰고 한 줄만 쓰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한 줄을 쓸 때 한 줄 쓰고 이제 검사를 이렇게 작은 도장을 찍어 주는데 작은 도장 뭐 예를 들어 매일매일 검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아서 뭐 3개를 찍어줬다 그러면 3개를 찍어주고 마이쮸 3개랑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먹을 거랑 보상을 많이 해주는데요. 최근에 마기와 뚜기 지금 그 학토제에서 독서 노트 후기 작성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옹모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 지금 줄공책 안 쓰고 학토제에서 나온 독서 노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기와 뚜기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마기와 뚜기를 읽어주고 아이들이 독서 노트에 한 줄 느낌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약간 읽어드리기 전이라서 자세히 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 한 줄 느낌 쓰기를 하도록 하는 건 뭐냐 하면 기록의 중요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나온 독서록은
위쪽에 서지 정보를 쓰도록 돼 있고 거의 한 바닥을 애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 노트가 딱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쓰기에는 아주 잘 맞아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고 아이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대단하다, 안쓰러웠다, 재미있었다 할 때 그냥 그렇게만 쓰면 안 되죠. 뭐가 재밌었는지, 뭐가 신선했는지, 뭐가 대단했는지를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되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학교지에 있는 이건 뭐라고, 이것도 교구라고 불러야 될까요? 교구 중에서, 저는 이걸 잘 쓰고 있는데요. 하트 앤 아이, 이 종이를 잘 쓰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저는 더블로 된 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트 모양이 두 개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쓰고 있는데, 싱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모양 종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지금 애플데이도 있잖아요. 사과 모양은 찾았는데 사과 모양은 못 찾았고요. 근데 하트는 아이는 하트 모양이기 때문에 마음을 전달할 때, 뭐 자신을 표현할 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적혀 있네요. 감사 표현, 독후 활동 돼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쓰고 있고요. 같이 학교 밖 청소년하고 독서 프로그램 수업을 하는데 수석 선생님이 저랑 같은 수업을 하러 갔는데 저는 이 앞에 종이를 준비해 갔고요. 그 수석 선생님은 이 종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면짜리가 있고 4면짜리가 있고 6면짜리가 있고 8면짜리가 있어서 어 물론 책 만들기도 8면짜리 있어요. 10면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물론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지만 유광은 너무 번덕번덕거려서 별로였고 써봤을 때 뭐 무광으로 된 책 만들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전시 효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음, 지금부터 이제 그 그림책으로 친구 사랑 주제로 해볼 건데요. 이거는 우선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해봤냐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책을 큐레이션 하면서 제가 주제어를 달아놨어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 친구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친구 사이인 것도 결국 관계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주제로 한 그림책들을 큐레이션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강연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이 화면을 보여주고 이 3권의 그림책 중에서 아이들이 고른 책을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충한 부분은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한 10분 신청하셨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도 읽어주기 좋은 것을 조금 더 추가했고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노출할 때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조금 글밥이 많거나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서 고학년 이상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고학년 이상, 즉 5학년 정도의 이상은 되어야 되고 그 말은 5학년 이상이 되면 중등 학생들도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도 얼마든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책은 제가 동기유발로 많이 쓰는 그림책인데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다른 점 찾는 거잖아요. 틀린 점 아니고 다른 점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점 찾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점을 찾는데 이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책의 뒤로 갈수록 주제도 좋아서 그냥 다른 점만 단순히 찾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새까맣게 개미들이 바글바글한 화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개미를 찾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다른 점만 찾는 게 아니라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주제가 좋아서 제가 동기유발로 많이 쓰고 있는 책이고요. 가운데 있는 책은 너무 유명하죠. 노스 에르사의 이범재 책이고요. 오른쪽에 다른 사람들은 고학년 이상 가능해요. 중등이면 더 괜찮아요. 초등학생들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 중에서 내 친구 이응 시오 티읕입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내 마음 시오 티읕이 먼저 나왔고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2년 만에 나왔는데 네, 보통 시리즈로 나올 때 같은 작가가 같은 컨셉으로 그림책이 나올 때 두 번째 나오는 책이 첫 번째 나오는 책만큼 좋기는 어려운데 이 책은 내 마음 시오 티읕만큼 내 친구 이응 시오 티읕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많이 읽어주신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에 나왔는데 2024년에 학기 초에 읽어줄 그림책 같이 그림책 연구하는 선생님들한테 학기 초에 뭐 읽어줬는지 서로 공유를 해보거든요. 그때 학기 초에 이 책을 읽어주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펼치면 5면만 보도록 할게요. 표지고요. 음, 이 작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판화가를 나온 작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거 판화로 찍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모두 컴퓨터 작업이고요. 대신 컴퓨터 작업으로 판화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판화로 찍은 종이를 스캔해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 그것으로 작업을 했다고 작가가 북토크에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판화로 찍은 것 같죠? 내 친구 이응시오 티읕입니다. 면지를 보면 이응시옷 히읗이 숨어 있는데요. 이응시옷이 합해진 게 마치 사람처럼 보이죠?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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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웃음소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속표지고요. 또야, 우리 가족은, 빨리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 가족은 지금 앞에서 또야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뭘 또야라는 건지, 이응시옷 히읗, 이사해. 그래서 원래는 이 화면과 이 화면이 펼쳤을 때 같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쪼갰잖아요. 한꺼번에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내 마음 시오시오 티읕, 내 친구 이응 시오 티읕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때 이 책은 좀 스캔해서 이렇게 반씩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는 높아요. 그냥 다 오픈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약간 초성 게임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친구들은 이응 시오 티읕 어색해.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보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 애들이 없죠. 무슨 동물, 무슨 외계인, 로보트처럼 보이고 있어요. 재미있고 재미있고 재미있는 친구를 찾아봐. 이응시오 티읕 유심히. 아 배고파 잠깐만. 얜 좀 이상해. 얜 좀 요상해. 얜 좀 얍삽해. 친구들 중에서 지금 자기 친구가 될 만한 애가 있는지 봤는데 이런 거죠. 조금만 주세요 하고 로봇처럼 생긴 애가 급식을 받고 있어요. 내 친구가 여기 있을까? 난 슬슬 이응시오 티읕 의심해 하고 작가가 이응시오 티읕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잘 이야기를 엮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초성 퀴즈처럼 하면 좋은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앞부분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과연 자기의 친구를 찾을 수 있었을지 실물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면지도 아이들이 웃고 있는 것 같죠? 뒷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응시오 티읕만 가다가 지금 오른쪽 구석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를 더 합했어요. 을을 합한 거죠. 그래서 이응 지읒 티읕. 저는 인정해가 나오는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인정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5면만 가져오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 다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해서 그 관계를 맺는 주제로 할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고 제일 많이 쓰시는 책이 왼쪽에 있는 핑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핑퐁 클럽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중등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이 없고요. 그림만 나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탁구 게임에 비유해서 그림으로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이 거의 없는 그림책인데 그걸 그림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중등 이상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왜 그 그림을 그렇게 표현했을지 보시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책이 가로로 길어요, 판형이. 마치 나는 기다립니다, 책처럼. 그래서 이 책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 책도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핑 뒤에 후속작 있잖아요. 후속작은 스파크인데
픽만큼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해서 이 주제로 많이 읽어주는 그림책은 제일 왼쪽에 있는 달라도 친구입니다. 약간 뻔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실 만한 책 마귀와 뚜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유당 출판사에 사용 허락을 받는다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 책이 계약이 종료됐대요. 그래서 읽어주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그 뭐죠? 재고 분량에 한해서만 이제 판매가 되고 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고 있는 부분만 사실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좋았기 때문에 혹시 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 않으신 분은 이 책을 소장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기와 뚜기를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다 보면, 이 책이 생각나는데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출간된 폭풍우 치는 밤에 를 시작으로 한 가부와 메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책 재밌게 봤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이 책을 잘 모르시던데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그림책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 가부와 메이 시리즈 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일본 그림책이고요. 약간 떠오르는 책이에요. 마귀와 뚜기를 읽으면 떠올라요. 왜 떠오르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결말 제외하고 다 읽어드릴게요. 마귀와 뚜기. 이게 가로로 길어가지고 제가 대부분은 스캔을 할 때 교무실 복합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좀 화질이 좋게 스캔을 하는 편인데 이게 가로가 길어요. 펼쳤을 때. 그래서 복합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어쩔 수 없이 찍어서 색감이 실제 그림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귀와 뚜기. 다시마 세이조 여유당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지금 속표지를 보면 마귀가 나비같이 보이는 걸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산책을 나갑니다. 식사 후에 즐거운 나들이입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굉장히 힘이 넘친달까? 약간 씩씩해 보인달까? 밝아 보인달까? 이런데요. 마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먹음직스러운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메뚜기는 씩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난 뚜기야. 그런데 마귀는 안녕이라고 넌 내 간식일 뿐이야 하고 뚜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방금 전 토실토실한 메뚜기를 먹어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간식으로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 내 간식아. 그러자 뚜기가 대답했습니다. 또 만나. 자, 여기에서 이제 뚜기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마귀를 보고 안녕 했어요. 그리고 살려줬는데 또 만나 했어요. 얘 굉장히 해맑죠? 약간 황당해하고 있어요. 다음날 마귀가 산책을 나갔더니 뚜기가 거미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살려줘. 잠깐! 내 간식에 손대지 마! 비켜! 이건 내 밥이란 말이야. 맛있겠다. 하고 거미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뚜기가 하는 말은 글씨체가 다르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귀는 화가 났습니다. 나처럼 생긴 날카로운 앞발로 거미줄을 싹둑싹둑 잘라 뚜기를 구해줬습니다. 살았다. 다음날 마귀가 산책을 나갔더니 집바꾸리가 막 뚜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내 간식에 손대지 마! 바보야, 이 꼬맹이를 먹고 나서 너도 해치워주마. 이젠 끝이야. 마귀는 화가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자랑스러운 앞발도 너덜너덜해졌지만 뚜기를 구해줬습니다. 고마워. 다음날 마귀가 산책을 나갔더니 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마귀는 너무 반가워서 뚜기가 간식이라는 걸 까맣게 잊었습니다. 지금 마귀가 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용맹하고 멋있어 보이던 모습은 약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마귀와 뚜기는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습니다. 지금 마귀가 얼마나 스윗한 친구인지 보세요. 뚜기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다음 날도 마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뚜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뚜기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여기에도 없네? 여기에도 없네? 가까스로 찾았습니다. 뚜기는 곤충통에 갇혀 울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보다 100배는 더 큰 적을 향해
냅다 덤벼들었습니다. 마귀는 앞발도 다리도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뚜기를 구해냈습니다. 다음날 마귀는 뚜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려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기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꿈에서까지 들려요. 꿈을 꾸고 있는데 뚜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들려요. 살려줘. 마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뚜기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줘. 마귀는 번개처럼 달려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져왔거든요. 결말 노출 안 하려고. 그 마귀가 이번에도 뚜기를 구해낼 수 있었을지. 이게 1편의 이야기고요. 그 일본에서도 맨 처음에 4편을 기획했다고 해요. 그런데 2편까지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1편만 출간됐어요. 2편이 출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1권이 재고가 소진돼야 아마 2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책이라서 마귀와 뚜기를 읽어드렸고요. 아이들한테 아까 한 줄 느낌 쓰기 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대단하다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고 뚜기가 굉장히 눈치 없이 해맑구나. 어떻게 근데 매번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지? 뭐 약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애들이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응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목적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이들이 그 사막이라고 안 하고 막이라고 하고 메뚜기라고 안 하고 뚜기라고 해서 그런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그냥 점층적으로 쌓는 구조잖아요. 처음에는 만만한 검이었다가 점점점 센 대상을 만나는 건데 그냥 점층적 구조였는데 약간 옛 이야기처럼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그 재밌어 하면서 약간 친구 관계에 대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권의 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해서 그건 내 조끼야 할 때는 이거는 물론 뭐 친구 관계를 얘기할 때 잘 읽어주는 책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서 생지의 조끼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모모와 토토는 그 친구 관계 얘기할 때 너무 좋은 책이죠. 그래서 특히 자, 어,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약간 내 단짝 친구도 좋아해줬으면 하는 약간 그걸 강요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모와 토토에 잘 나오잖아요. 특히 모모가 토토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약간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모와 토토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림책이라서 이 책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이 책은 굉장히 호기심 넘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 조끼와도 그렇고 어쩌면도 그렇고 좀 재밌는 책이잖아요. 모모와 토토는 좀 잔잔한 이야기고 그래서 좀 재밌는 책들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 친구 관계를 얘기할 때 마냥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는데 짝꿍이라는 책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내일 또 싸우자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박종진이 글을 쓰고 조원희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약간 싸움과 관련된 책인데 그냥 단순히 문학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지식 그림책 느낌도 나는 좀 특이한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 좋아해서 잘 읽어주고요. 글도 좋지만 그림도 좋아서 조원희 작가의 그림책들은 약간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책도 왼쪽에 있는 책 짝꿍 저학년부터 다 가능하고 내일 또 싸우자 또 저학년부터 다 가능한데 여우 이 그림책은 잘 아시겠지만 고학년 이상은 되어야 이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굉장히 표지부터 강렬하고 선생님들이 질투라는 감정을 얘기할 때 이 그림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여우라는 그림책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 남학생들보다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공감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원인 중에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밝히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싫었어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표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따라 했다가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잘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를 들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난 친구가 그래서 억지로 했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다툼이 있어서 선생님의 중재로 선생님 앞에서 사과를 했는데 집에 가서, 마치 자기가 사과를 강요당한 것처럼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자기의 의사가 있으면 그걸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경자라는 작가의 작품으로 유명한 그림책은 누군가 뱉은이라는 언어 올바른 왜 우리말 사용하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신 분은 좋아, 싫어가 이게 같은 작가가 맞나 하실 거예요. 그림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작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내용이 좋아서 저는 잘 읽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가 말할 차례야 이런 거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비폭력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실 텐데, 전 제가 속해 있는 경남교육청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서클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경남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그나마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약간 그런 편이라서 저는 그 실내 서클을 계속 하고 있는데 비폭력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 그림책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른쪽에 있는 책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면 좋아, 싫어 전문 볼게요. 크기는 좀 크기는 보통 사이즈보다는 약간 자그마한 책이고요. 볼게요. 저학년부터 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앞면지와 뒷면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앞면지와 뒷면지가 달라질 때는 비교해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맨 뒤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당당하게 말하자. 좋아, 싫어. 동그라미는 가족들과 동글동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가족이에요. 동그라미 가족. 다 동글동글하죠. 아까 앞면지처럼. 지금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주세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보라색이 아빠인 것 같고요. 빨간색 머리가 엄마인 것 같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는 집에서 뭐든지 좋아하고 말하도록 배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말은 괜찮아요 같은데 전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지 않죠? 동그라미는 처음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동그라미처럼 좋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난 안 하고 싶어. 난 별로야. 내키지 않아. 싫어. 동그라미는 싫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동그라미의 가족들은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을 둥글게 살아야지. 동그라미야, 강아지 한번 만져봐. 아유, 우리 동그라미 용감해. 동그라미는 별로 안 만지고 싶은데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가 시키는 걸 했어요. 너도 아까부터 타려고 기다렸잖아. 괜찮아, 내가 타. 우리 동그라미 양보도 잘하고 참 착하네. 얘가 양보를 했을 때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예요. 그렇지만 동그라미도 싫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동그라미는 춤을 아주 잘 춰. 동그라미야, 얼른 춤춰봐. 혼자서 추는 춤은 좋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추는 건 싫은데 싫다고 말해도 될까? 근데 막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동그라미야, 나무에 올라와. 빨리. 어, 세모야, 내려가서 퍼즐 게임 할까? 아니, 싫어. 기차놀이면 몰라도. 그래. 세모가 기차놀이를 좋아해요. 동글동글한 성격이 아니어도 친구들은 별을 좋아했고, 세모는 늘 당당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동그라미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는 왜 싫다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 얘가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별은 난 책 읽기 싫어. 줄넘기 하자. 그래, 줄넘기 하자. 난 줄넘기 싫어. 다른 거 할래. 난 책 읽을래. 하고 친구들이 다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있죠. 나도 가끔은 아니라고 싫다고 말하고 싶어. 세모나 별처럼 당당하고 멋진 직선을 갖고 싶어. 동그라미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어요. 지금 털실이 있는데 얘가 어떤 직선을 갖게 될지 볼까요? 얘는 동그라미잖아요. 곡선만 있잖아요. 안 돼! 싫어!
동그라미는 마침내 자기에게 꼭 맞는 직선을 찾아냈답니다. 동그라미야, 우리 나무에 올라가서 놀자. 난 싫어. 뭐? 저번에는 올라갔잖아. 사실 그때도 무서웠어. 대신 나무에 올라가는 너를 응원해줄게. 그래? 다른 친구들도 동그라미 곁에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동그라미야, 나도 무서운 거 싫어해. 나는 기차놀이를 좋아해. 나도 기차놀이 좋은데?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난 줄넘기가 좋아. 그때 세모가 나무 위에서 소리쳤어요. 싫어. 기차놀이 같은 건 유치해. 쟤는 뭐든지 다 싫다고 하더라. 아까 앞에서 세모가 분명히 기차놀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음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세모야, 왜 그랬어?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아서 싫었어. 세모야, 좋은 건 좋다고 말해도 돼. 너 기차놀이 좋아하잖아. 우리 같이 놀래? 좋아. 세모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기차놀이를 하자. 좋아? 싫어? 싫다고 해도 괜찮아. 내 마음을 말해줘. 좋아? 싫어? 하고 뒷면지가 바뀌었죠. 동그라미가만 있었던 거에서 네모, 세모, 하트, 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친구 사이를 얘기할 때 그 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책과 오른쪽에 있는 책은 너무 그런 주제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책이라서. 그런데 곰시의 의자는 약간 초등학생들보다는 약간 중등 이상이 좀 더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고마 괜찮아? 이건 약간 초등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이라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고마 괜찮아? 조리 좋은 그 벤지 데이비스 그림이고요. 전체를 노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는 어떤 무늬도 없고요. 그냥 빨간색이고요. 고마 괜찮아? 약간 캐릭터 나오죠. 아, 또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네.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해야지. 오늘 할 일. 어디 보자.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지 않네? 세상에 눈이 왔잖아. 그것도 엄청. 아마 믿지 못할 곰한테 알려줘야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하지만 사실인걸? 곰아, 문 좀 열어봐. 나야 옆집 오리. 눈이 왔어. 좀 나와봐. 어휴, 무슨 일이야. 목욕 중인데. 여기 좀 봐.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어. 구경하러 가자. 안 돼, 오리야. 밖은 엄청 추울 거야. 그러지 말고 눈이 엄청 고와. 몸은 나중에 말리고.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끝내주지? 이렇게 멋진 풍경 본 적 있어? 눈부셔서 안 보여. 우리 얼음땡 할까? 아니. 성 만들까? 아니. 북극곰 만들까? 아니. 이쪽에서 눈썰매 탈까? 아니. 그럼 저쪽에서 탈까? 아니. 그럼 얼음땡 할까? 그건 아까도 말했잖아. 그러지 말고 같이 선사라도 만들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쉬어. 그래, 알았어. 좋아, 누워서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여봐. 날아가는 것처럼. 짜란. 이렇게. 좋아, 이제 눈싸움이다. 헉, 재밌지 않아? 전혀. 온몸이 젖었어. 이제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되지? 충분히 논 것 같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정말 마법 같은 겨울이야. 같이 놀아서 즐거웠어. 에, 얘 목욕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우르르르 털썩. 저런 고마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아. 안에 들어가자. 내가 돌봐줄게. 싫다고 할 게 없지. 담요로 감싸줄까? 아니. 죽 만들어줄까? 아니. 얼음찜질 해줄까? 아니. 그럼 온찜질 해줄까? 아니. 토스트 만들어줄까? 아니. 나 어릴 때 얘기해줄까? 아니. 담요로 감싸줄까? 그건 아까도 말했잖아. 토스트는 근데 다 탔어요. 죽은 다 넘치고요.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줘. 난 괜찮다니까. 그럼 베개를 좀 높여줄래?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래, 그래. 베개를 높여줄게. 좋아, 됐어. 그리고 차도 한 잔 끓여주고. 아니, 그건 베개를 좀 높이고. 그건 아까 했잖아. 열도 재보고. 잡지도 읽어주고. 그건 됐어. 호두도 먹이고. 나 호두 알레르기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호두를 막 신나게 까먹고 있어요. 오리야, 나 좀 제발 쉬게 해줘. 그래야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전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더 나빠지게 하는 거지. 이제 제발 집으로 가. 알았어, 알았어. 집에 갈게. 몸은 너무 무뚝뚝해.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네. 클룩클룩 후쩍. 어쩌면 차는 애치 내가 마셔야겠다. 이러다 감기에 걸리겠어.
어휴, 몸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아프면 곰이 나처럼 돌봐주러 올까? 그럼 좋을 텐데. 나 좀 살펴줘. 오리가 뭐 하는 거지? 쿵, 오리야, 맙소사. 고마, 거기 있니? 나 여기 주방에. 좋아, 따뜻한 차를 부탁해.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것 같아. 쿠션도 너무 낮은데? 고마. 거기 있니, 고마? 그래, 여기 있어. 슬쩍. 아우, 정말 이사를 가야겠어. 하고 끝나는 얘기입니다. 뒷표지에 나오는 것처럼 수다쟁이 오리랑 무뚝뚝한 곰의 이야기인데, 오리가 곰을 가만히 두지 않는 얘기죠. 어, 이런 화면은 PPT에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하면 나오는 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고르기 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점은 약간 숫자가 작게 보여서 숫자를 좀 더 크게 보이게 해야 몇 번 화면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해서 아까 내 마음 시오시오 티읕 이게 그 시오시오 티읕이 초성으로 들어가는 감정 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감정은 무얼 할까는 여러 가지 감정들 예를 들어 수치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고학년 이상은 돼야 그 비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학년 아이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페이지 수도 많아서 고학년 이상은 돼야 감정은 무엇 할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제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는 그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 중에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다루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이 됐고 우리나라는 글로연에서 나왔는데 이소영 작가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감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라서 실물 그림책을 보시면 느낌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중학년 이상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스캔을 해서 색감이 원래 색깔과 똑같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실물책을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표지에 이지 스킨 코팅을 해서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지 스킨 코팅을 했는지 물으니까 감정을 다루는 그림책은 약간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을 주는 표지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면지에는 그림 없고요. 깊은 숲속 연못가에 흰 두꺼비 하양과 빨간 두꺼비 빨강이 살고 있었어요. 하양과 빨강은 오래전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아주 많이 달랐어요. 하양은 친구가 많았어요. 애벌레, 사슴벌레, 다람쥐, 참새 모두 하양과 같이 놀기를 좋아했어요. 하양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멀리 있는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친구들을 모두 모아 큰 파티를 여는 게 하양의 꿈이었어요. 반면 빨강은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하양이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면 빨강은 불편했어요. 때를 지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귀찮았어요. 그래도 빨강은 하양이 같이 놀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빨강은 하양을 그만큼 좋아했거든요. 지금 서로 MBTI로 치자면 서로 달라요, 굉장히. 왜 하양은 나보다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한 것 같지? 하양은 내가 제일 먼저 만난 내 친구인데 말이야. 어느 날 우체부 참새가 편지를 들고 하양과 빨강의 집에 찾아왔어요. 야호, 건너편 숲속에 사는 흰토끼가 우리 집으로 놀러 온대. 하양은 편지를 들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뭐? 그럼 흰토끼가 우리 집에 머무는 거야? 빨강은 못마땅해 하며 물었어요. 하양이 자신과 의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응, 당연하지. 너도 괜찮지? 가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랄랄랄라. 하양은 잔뜩 들뜬 채로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빨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 빨강과 하양은 사소한 이유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빨강은 하양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하양은 빨강이 까탈스럽고 늘 불평만 한다고 여겼어요. 오가는 말에는 점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났고 목소리는 기가 아프도록 커졌어요. 지금 약간 하양과 빨강이 싸우는 장면, 이 장면 인상 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약간 부부 싸움 하는 것 같다고 말한 어른들이 많았어요. 이제 너랑 안 놀아. 난 갈래. 하양은 결심한 듯이 말하고는 짐을 쌌어요. 이 말을 들은 빨강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하양이 믿기도 했지만 하양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빨강의 가슴은 울렁울렁, 머리는 빙글빙글, 얼굴은 화끈화끈해졌어요.
큰 슬픔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던 빨강은 때마침 옆에 있던 큰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던지고 말았어요. 빨강은, 하양은 왼쪽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돌멩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던졌어요. 그래, 가버려! 그런데 그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맞추려고 던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방향적으로 보면. 아무 말이 없고요. 빨강은 어쩔 줄 몰라하며 연못에 몸을 숨겼어요. 친구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던진 돌에 하양이 크게 다쳤어. 우린 하양과 함께 병원에 있을 거야. 너도 우리와 같이 갈래? 빨강은 얼굴을 돌렸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하양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난 단지 너무 화가 났을 뿐이었다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빨강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워졌어. 금붕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좀 도와줘. 하지만 금붕어는 쿨쿨 낮잠만 잘 뿐이었어. 그래, 모두 나를 무시하지. 너도 똑같아. 저리 가버려. 빨강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더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연못에 긴긴 밤이 드리워졌어요. 그때 오기로 했던 토끼가 하양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토끼가, 하양이 없었죠. 혹시 네가 빨강이니? 하양이 내 이야기를 편지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너는 산딸기 타르트를 정말 맛있게 만들고 시를 아주 잘 쓴다고 했어. 또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설탕 없는 진한 커피를 즐기고 그림도 아주 잘 그린다며? 빨강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곧이어 빨강은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흰토끼에게 뭐라고 말하지?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기타 연주와 쿠키 만드는 거 좋아해. 너희를 위해 쿠키를 조금 가지고 왔어. 그런데 하양은 어디 있니? 왼쪽 편에는 글이 없는데 흰토끼가 하양이 어디 갔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그림인데 그림을 약간 만화 컷처럼 해놨는데 보면 알 수 있죠. 빨강아, 괜찮아. 실수였다는 거 알아. 빨강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빨강은 용기 내어서 정성껏 사과의 편지를 썼어요. 이제 하양과 빨강이 어떻게 될지 실물 그림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힘들 땐 친구 관계에서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친구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특히 우리 학교는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전학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1년에 한 명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좁다 보니까 다른 친구랑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지면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전학 가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해요, 울면서. 힘들 땐 위로가 필요한데 왼쪽에 있는 책은 너무 잘 알려진 책이고 가운데 있는 책은 하세가와 슈웨이의 그림책인데 하세가와 슈웨이를 아는 사람들은 약간 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홈런을 한 번도 쳐보지 못한 너에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9학년 이상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밥은 다소 많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다비드 칼리의 책 중에서는 좀 다소 안 알려진 책인데 역시 글밥이 많기 때문에 고학년 이상은 되어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는데 아마 조금 목이 아프실 것 같아요. 다 읽어 이거 글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애플데이와 관련해서 사과 관련 그림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애플데이가 10월 24일인 걸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왜 10월 24일인지 보니까 24일은 둘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날로 그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을 사람에게 사과를 보내자는 뜻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데이에 사과를 건네면 약간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어른도 약간 사과를 하려고 하면 멋쩍고 잘 하기가 힘든데 사과를 주면 오늘이 애플데이래 하면서 사과를 주면 여기에 사과하는 의미와 화해하고 싶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약간 간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도 조금 사과하는 건 쉽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전체 읽어드릴 건데 글밥이 좀 다소 많아서 음, 적당히 읽어보겠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데이비드 라로셀 글, 마이크 우누트카 그림, 블루밍제이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많아서 조금 다소 빠르게 읽고 있고 그림을 짚어가면 선생님들께 질문을 다 던지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읽어주실 때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선생님이
글자를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자유롭게 좀 반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저기에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죠. 재밌는 점은 뒷표지에 바코드가 사과 모양이네요. 누구나 실수를 해. 지금 펭귄이 악어가 목욕하는데 지붕을 뚫고 왔어요. 내가 커도 실수하고 꽝. 코끼리는 왜 사고를 냈을까요? 손에 핸드폰이 있죠? 작아도 실수하지.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뭔가를 망가뜨렸다면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은 사과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은 좀 아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은 굉장히 아찔해요. 어디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을 갔는데 깨트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정말 아찔한 일이죠. 사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특히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면 더 어렵지. 어휴, 지금 코뿔소의 몸이 벽인 줄 알고 막 압정을 꽂았어.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사과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렵다고. 이것도 지금 가로로 긴 책이라서 사진을 찍어서 약간 색깔이 원래 그림책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고 보십시오. 하지만 사과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해. 심지어 서로 똑같이 잘못했어도 마찬가지야. 애들한테 그래서 너의 잘못이 뭐야? 네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뭐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너는 사과할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하는 말이죠. 아니요, 선생님,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사과라는 영역은 지금 이제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사과라는 영역은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잘못을, 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지 물을 수는 있지. 사과를 해! 선생님 보는 데서 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걸 선생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선생님 앞에서는 사과를 하기 싫은데 했다가 집에 가가지고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둘은 꿀벌과 파리는 아마 둘이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서로를 비방하고 있죠. 사과는 단순하게 하면 돼. 내가 한 실수에 대해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야. 허락 없이 네 양말을 가져가서 미안해. 약간 지렁이의 양말이 길이네. 그게 됐죠. 변명은 하지 마. 노 부분은 안 읽을게요. 글밥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아이들한테 노 부분을 읽어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른 예스 부분만 볼게요. 널 넘어지게 해서 미안해. 변명하지 말고 넘어지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사과는 진실되게 해야 돼. 내 풍선을 터트려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애들 중에는 사과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해야겠고,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쏘리?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심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과를 받은 친구가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사과 편지를 쓸 수도 있어. 아까 빨강도 사과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사과 편지는 읽어볼게요. 재밌어서. 나무늘보에게 너의 발가락을 밟아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달팽이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달팽이가 나무늘보보다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한 실수라도 지금 사과하면 돼. 사과에는 늦은 게 없어. 늦지 않았어. 그리고 가능한 한 내가 망가뜨린 걸 고쳐줘야 해. 책임을 져야 되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지만 때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럴 땐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친구가 했는데, 난 지금 풀리지 않았어. 넌 사과를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해야 돼.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물론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과하는 친구가 굉장히 힘들겠죠.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야. 하지만 사과를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진단다. 더 중요한 건 사과를 받는 상대의 기분도 좋아진다는 거야. 아기 곰이 큰 곰에 팬티를 잘라서 깃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야. 사과를 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의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건 안 되겠죠. 그건 이기적인 거겠죠. 그래서 사과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맨 마지막 결론은 지금 이 관계를 주제로 한, 친구 관계를 주제로 한 그림책들을 큐레이션 해본 건데, 제가 생각한 답은 결국, 결국 남을 바꿀 순 없고, 결국 나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마음먹기라는 그림책이 너무 유명한데, 결국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 고민 해결사 펭귄 선생님은 펭귄 선생님이 비밀이 있잖아요. 반전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다 찾아와서 펭귄 선생님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펭귄 선생님 뭔가 반전이 있었죠.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방금은 친구 사랑이나 친구 관계나 아니면 친구 사이의 뭐 감정이나 아니면 사과나 이런 주제로 그림책을 보여드렸다면 우리 반 아이들하고 할 때는 꼭 그런 주제 말고라도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군 네이버스에서 하는 희망 편지 쓰기 대회가 있을 때 나눔을 주제로 한 그림책들을 세 권 전시하고 이 중에 아이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을 읽어주고 활동을 하는 식으로 그리고 뭐 계절이 가을이면, 계절이 겨울이면 그 계절에 맞는 그림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작가의 책을 애들이 엄청난 눈이라는 책을 좋아했다면 박현민 작가의 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리고 요 부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제, 제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동기유발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그림책,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뽑은 재미있는 책은 우다다다 달려 마을, 진짜 코 파는 이야기, 이런 거 저는 아이들한테 읽어줬을 때 반응이 좋더라고요. 곰돌이 팬티? 최근에 나온 생지의 팬티? 바키야 다모여는 그 물이라는 책처럼 약간 의미가 있어서 좋고요. 면지의 의미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초성 게임 하듯이 읽어주면 내 마음 시오시오 티읕도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이들이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무리는 아까 설명해드렸고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는 나무늘보를 찾는 거고 어떤 목욕탕이 좋아해서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것처럼 그 목욕탕 마개를 훔쳐간 뽀글이 아저씨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욕탕 저런 목욕탕 마치 그 요시다케 신스케처럼 굉장히 창의성 넘치는 그림들이 있어서 이거 시리즈 그림책인데 그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공유를 중지해 볼게요. 제가 시간을 5분 남겼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 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30분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채팅창을 못 봐서 채팅창 한 번만 볼게요. 혹시 송송이 지금 대리님께서 네, 공유 자료를 두 번 올려주셨고 질문 올라온 건 없었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혹시 질문이 질문이 있으신 있으신 분? 분은 음소거 해제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제가 한 번 더 자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교육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접수해 주셨던 이메일로 이 자료를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다운 못 받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 37분이 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6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물론 저랑 송송이 대리님을 빼야 되니까 세 분 빼고는 나오신 것 같은데요. 맞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최송화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박경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뭐 고개라든지 웃음이라든지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셔서 혹시 네. 소감이라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읽은 책은 있으니까, 네, 박경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뭔지 아니까 이제 같이 끄덕인 거고요. 이제 박경민 선생님이 좋아하신 취향이 저랑 겹치는 게 두 권이나 있어서 반가워서 막 웃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하는 그 반응이 다 똑같구나. 예, 이게 학년만 다를 뿐이지 아이들도 흥미롭고 재밌어야지 선생님 말에 집중하구나. 이제 그걸 좀 알 수 있었고 저는 또 오늘 새로운 사실이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사과 같은 걸 이제 했었을 때 약간 양심 영역이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가 불편하고 그 상황에 맞게 서로의 감정을 얘기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좀 저도 그 현장에서 약간 아이들한테 사과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좀 은근히 강요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양심 영역이니까 존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상입니다. 알기로는 그게 감사합니다. 양심 영역이라서 그 네, 예를 들어 왜 서면 사과나 뭐 공개 사과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강요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본인이 그게 내키지 않아, 저는 못해요라고 했을 때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림책 영역 부분이었겠지만 사과라는 부분이 이게 아이들 학폭에도 영향이 끼치다 보니까 참 그 선이 서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진심 어린 진정성 있게 해준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부분도 되게 인성에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아이들 키우고 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독서 교육을 할 때마다 쉽지 않구나. 어, 부모로서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선생님 얼굴을 못 뵈가지고 그 송송이 대리님이 최송화 선생님이 표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최송화 선생님의 그 신청하실 때 개인정보를 송송이 대리님께 물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좀 제 사비로. 네, 네. 늦게 와서 조금, 앞에 부분 놓쳐서 어떡하나 했는데, 또 같은 동양 분이신 것 같아서 친근하게, 네,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았어요. 저 표준어를 구사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늦은 밤 강송희 선생님께서 그 채팅창에 활용할 수 있고 아이의 반응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과 관련된 그림책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사과 관련된 그림책을 많이 모르셨나 봐요. 어, 최송화 선생님은 아까 그 취향이 통했던 두 권의 책이 뭐였을까요? 저는 고구마랑, 네. 어, 그다음에 모모와 토토, 그다음에 내일 또 싸우자. 제가 조원희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책을 좀 공부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급하신 책들이 조금 나온 지 좀 된 책들이잖아요. 그죠? 최근의 네, 책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30분이 됐고요. 송송이 대리님 시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가 노출되진 않았죠. 거기 신청하는 곳에 네, 그럼요. 전화번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뭐 어떤 주제의 책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앞에 그 거창하게 자기소개를 한 부분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할 수 없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강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그건 송송이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박경민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의 이어서 내일은 이제 교구로 함께하는 친구 사랑 수업, 애플데이 수업 요거를 또 배워볼 거예요. 오늘 저도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림책으로 어떻게 친구들을 사랑하고 요런 친구들 관계 유지하는 그런 수업을 구성할지 아니면 애플데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림책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도 교구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오늘 그 김정희 선생님이 이정희 선생님이 또 들어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강의 이어서 좀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강의가 마치면 아까 처음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만족도 조사 링크와 그리고 저희 친구사랑 교구 10% 할인 링크도 같이 보내드려요. 약 5일 동안 29일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 한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관심 있게 링크 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저녁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강의는 2분 후에 전체 종료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선생님,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읽어주신 그 그림책은 저희가 이게 내부 보관용이라 가지고 저희만 가지고 있을 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늦었는데 쉬십시오. 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푹 쉬세요. 네.